네, 오늘은 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짜 사나이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은 이근과 로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근 네, 너무 핫하죠. 핫한 주제네요. 특히 이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판결이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있었어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가나의 콜라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겼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벌금 200만 원의 판결 받았는데 이근 씨께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에요. 경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근데 일단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거 뭐 재심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뭐 억울하고 뭘 떠나서 이건 사법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일단 봐야죠. 네네. 저 같은 생각이고 더군다나 뭐 단순 1심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1심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2심까지 가고 상호까지 제기해서 3심까지 가서 최종 확정됐다면 이 판결은 좀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라는 이게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조항인데 이거 굉장히 이걸로 걸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뭐 약간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공중이 밀집된 그런 뭐 지하철, 버스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추행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잡아내는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근 씨의 주장으로는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기는 억울하다. CCTV도 자기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그렇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저희도 판결문을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CCTV 영상도 2개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도 분명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뭔가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까지는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같이 뭐 손이 내려가는 정황 그리고 주변에 거기에 반응한 정황 그런 정황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인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다, 일관성도 있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유죄를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사실 이게 무슨 사고랑 같은 거거든요. 무슨 민사처럼 계약서를 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형사는 그냥 사고를 당하듯이 그냥 당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뭐 없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뭐 처벌 못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그 증거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 판사가 믿을지 말지 이제 그걸 판사가 또 판단을 해서 이걸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데 그거 가지고 처벌했다고 해서 이게 뭐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죠. 다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 성범죄라는 게 뭐 이건 공중 밀집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긴 한데 보통 은밀한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성범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긴 합니다. 네. 그 피해자가 증거를 다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난한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강제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폭행 협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동영상을 찍거나 뭐 증거를 남기기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좀 중요한 증거가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네. 한참 이슈가 돼서 되게 인기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은 이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또 봐야 되겠지만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으로 억울하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재심 뭐 말만 할 뿐 뭐 재심 청구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심이라는 거는 재심 사유가 되게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마 재심도 어려울 것 한 같아요. 10만 건 중에 하나? 네 맞습니다. 네. 재심을 규칙하는 또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근 씨께서 비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근 씨와 그 피해자 사이 원만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더 이상 우리 형 괴롭히지 말아라. 원만히 합의했고 민사적으로 다 끝난 부분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민사적인 부분은 사실 합의를 했으면 특별히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저희 뭐 언론도 그렇고 이제 사실 크게 비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리고 로건 씨도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매라는 유튜버가 이제 로건의 알몸 사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를 했고 이게 뭐 원캠 피싱을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택배업소를 출입했었다. 그 로건에 일단 집중을 하면 로건 씨에 대해서는 어떤 부터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실 성범죄 피해자긴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있고요, 일종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죠. 그런 네, 뭐 그쵸. 그런 어떤 간접적인 사실들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죠.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성매매만 놓고 일단 보면 성매매는 우리가 지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매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돈을 주고 이제 금전을 주고서 이제 성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 다 처벌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성행위도 처벌하지만 유사성행위도 다 처벌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 택배업소에 들어가면 이제 유사성행위까지도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은 처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들락날락 했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나 그런 썰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뭐 처벌한다거나 범죄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성범죄 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보면 그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있는데 그 행위를 포착해 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문자 메시지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이 오고 간 것도 또 입증을 또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정배우 같은 유튜버분들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로건 이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이제 폭로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 알몸 사진을 그 피싱한 거, 그걸 이제 유출하거나 이제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런 음란물이잖아요. 그 음란물을 갖다가 유포시키는 행위, 그건 이제 우리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또 심지어 그 유포 행위와 협박까지 이제 믹스가 됐다고 하면은 더 세게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관계를 보지 않아서 어디 처벌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강력하게 받는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인기몰이 유튜버들이 좀 다른 유튜버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행위 그런 걸 실추시키는 어떤 영상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는데 정보통신망 즉 유튜브라든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거를 퍼뜨렸을 때는 허위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요. 엄청 세게 처벌. 네, 그리고 진실인 경우에도 이게 진실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등 네. 이게 엄하게 처벌되는 특별히 있는 범죄입니다. 유튜버님들이 굉장히 조심해야겠어요. 이게 뭐 구독자 몇 명 끌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정말 범죄입니다. 더욱이 타인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범죄가 되지 않는 사생활을 깊게 침투해서 그걸 이슈몰이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거와 별개로 정말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거를 이슈몰을 위해서 폭로를 함으로써 이게 피해자, 사회 피해자까지 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런 유튜버 콘텐츠 환경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아. 너무 이제 혼탁해지니까 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저희가 좀 긍정적이고 좀 행복한 이슈로 저희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